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짓 선동과 궤변이 판치는 나라,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선 지 3년도 되지 않은 우리 사회를 보면 국민을 두 동강으로 갈기갈기 찢어놓고 분열된 국민 사이에 막말과 거짓말이 난무하고 좌파 진영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이 사회에서 완전히 매도해서 매장시켜버리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을 끌고 가고 있는 소위 지도층 사람들의 내로남불과 은행 불일치는 상식 수준을 넘어서 범죄에 가까운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파 정권의 잘못된 국정 운영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해방 이후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국민들은 지금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 밖에서의 국격도 심상치 않습니다. 주변 국가에서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험한 논이 나돌고 있고 사드 보복, 수출 규제, 군용기 연공 침해, 기자단 폭행,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휘둘림이 심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성을 다하고 있는 북한으로부터는 삶은 소대가리 같은 독설에다가 비상식적인 축구 시합, 우리 관광시설이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다고 할 정도로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일본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고 있지만 이 또한 정상이 아닙니다. 경제전쟁을 선언하고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곧이어 조국 사태로 나라가 자정질환에 빠졌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이랬을지 궁금합니다. 일본 사람들 눈에도 참 황당하게 비쳤을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 세계 금융위기를 가장 훌륭히 극복하고 G20 정상회의,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독일과 경쟁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했고 녹색 성장으로 세계의 찬사를 받던 이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 가장 큰 요인은 정치력 부재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이 아무리 미워도 소위 검도라는 것이 있어서 품위를 유지를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국정원장, 군장성, 글로벌 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것은 과거 아프리카에서나 볼 수 있었던 광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년마다 정책이 바뀌고 임기 후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나라를 세계의 어떤 나라가 존중을 해주겠습니까? 정치권이 누가 잘하나라는 경쟁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임으로써 정권을 잡으려다 보니 결국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 공권력이 권위와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완장을 차고 공무원들을 마치 범죄 집단인 양 매도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자에는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을 공격하고 데모대가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고 검찰과 경찰이 다투는 해괴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장들이 정권의 눈치만 보니
이제는 노조가 경찰을 때리고 관공서를 점거해도 좌파 단체가 미국 대사관저에 난입해도 아무렇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셋째, 사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언론과 사법부마저 정치에 물든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은 공영방송마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수신료 거부까지 거론되고 있으니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유튜브 방송이 대안으로 뜨고 있을까요? 그동안 태산과 같은 무게로 사회를 지켜왔던 사법부도 신뢰를 잃긴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법부를 사회정의의 최후 보루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식과 소신은 있을지 몰라도 지혜와 경륜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분열되고 품격 없는 사회가 잘된 사례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대전환기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필시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거짓말, 막말, 궤변이 먹혀 들어가는 천박한 사회 풍토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나 간대해 왔습니다. 한미 FTA 추진 때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사태 때도 엉터리 주장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속여왔습니까? 당시 주장대로라면 지금 우리 경제는 미국에 의해 초토화되고 많은 사람은 광우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너그럽게 넘어간 대가가 오늘의 파국상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거짓말하는 단체나 사람은 영구히 퇴출해야 합니다. 정치권부터 국회의원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을 폐지하여 솔선수범하게 해야 하고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끝까지 응징하며 거짓과 막말, 상스러움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인터넷은 부분적으로라도 실명제를 실시를 해야만 합니다.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국정은 인사가 만사입니다. 탕평 인사와 함께 이제는 경험 많은 전문 관료들을 대폭 기용을 해서 국정을 안정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해법은 뭐니 해도 사생결단하는 정치 풍토가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좁쌀 정치로는 안되고 큰 정치를 기대해 보지만 참 난망입니다. 근자에는 오히려 국회의원 수까지 늘리려 하니 갈수록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이 좌파 정권의 난맥상을 일일이 파악을 해서 내년 4월에는 반드시 이 정권의 이 여당을 심판해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투표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